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강의해드렸던 대로 저의 선뉴스 매매법에 대한 복귀 과정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자, 주식 투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몇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전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접근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 받을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나는 주식 투자를 좀 쉽게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좀 어려운 이런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차별화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되기 쉽도록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차곡차곡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모모 매매법 이런 관련된 차트 교육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축소시켜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라는 것은요, 각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이 종목은 예를 들어 볼린저 상단, 하단 이것만 잘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성과를 잘 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혹은 어떤 종목은 61선 법칙에 의해서 사실상 61선에서 강하게 또 수렴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법 이런 것들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 좀 빼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시든 테마주 매매를 하시든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만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는 제가 어떻게 매매한다?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 주도주 섹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한다? 큼지막한 투자 아이디어를 토대로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장주와 부대장주를 또 구분해서 거기서 또 매매 타점을 잡아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5강 선뉴스 매매에 대한 복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관련해서 선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런 이슈를 잘 보세요. 이런 이슈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실제 주가에서 어떻게 또 이어져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일단 복습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자, 테마주란 뭐라고 그랬죠?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거기에 해당돼서 뭐예요? 한꺼번에 변동을 주는 여러 가지 주식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테마주는 뭐다? 자, 일종의 기대감이다. 자, 기대감이 최고조로 활용하는 거. 기대감 자체를 최고조로 활용하는 매매를 뭐라고요? 테마주라고 해요. 테마주. 그죠? 그래서 사람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큼지막한 이슈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포착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짝 일찍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해놔야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테마주 속성을 좀 보게 되면 뭐예요? 기대감. 그러면 알겠다. 기대감을 활용하는 매매구나, 테마주라는 게. 그러면 이 기대감을 만드는 게 뭐다? 당연히 뉴스겠죠. 그죠?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뉴스가 좀 변경되는 게 없는지 뉴스 분석과 추적을 잘 하셔야만 안정적인 테마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뉴스 테마주 매매법이 아니라 선이라는 걸 갖다 붙였을까요? 선. 저는 가급적이면 당일 나오는 주요 뉴스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9시부터 3시 반까지예요. 그죠? 9시부터 3시 반까지 바로바로 그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뉴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매번 뉴스 계속 보면서 매분 매초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다 전업 투자자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뭐 채널들과 이런 데에서 뭐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빠르게 뭔가 수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를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선뉴스 매매법이에요. 뭐다? 먼저 선자.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뉴스와 이슈만 우리가 정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대장주, 부대장주를 통해 우리가 관련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1월 달에는 제가 아무것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1월 달. 1월 달에는 뭐 주요 이슈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2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게 CES, 세계가전 전시회,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의 정말 최대 대여 행사가 되겠죠.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앞으로 뭐 1월 달에 뭐가 나오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얘기해 볼까요? 삼성이 AI 폰 출시한대요. 언제 출시한다고 그래요? 1월 달, 그죠? 1월 달에 나올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 발표할 것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CS랑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죠? IT, 로봇,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발표를 하겠다. 아마존에서 뭘 발표를 하겠다. 그런 것들도 다 뭐예요, 사실상? 세계가전 전시회에서 뭐 합니까?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최첨단 신기술에 대해서 모두 이제 집약시켜 놓은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가 뭐 최고죠, 그죠? 최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따라서 IT, 로봇, AI, 바이오 이런 모든 것들이 1월 달까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12월 달에는 준비합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렸던 거예요. 아마 지지난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선뉴스 테마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뭐다? 선뉴스를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별표 5개예요, 이게. 이거만 체크 잘해도 끝. 관련된 종목 뽑고 관련된 종목 매매 타점 잡는 건 그 후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뉴스를 포착을 한다. 매월 이벤트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와 테마를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기업별로 뭐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뭐 세계 학회에서 뭔가 발표를 진행한다든가. 이거 보통 뭐예요? 바이오. 그죠? 폐암 학회에서 뭐 폐암 관련된 지금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나왔었던 그런 치료제들보다도 성과가 무려 뭐 83%가 좋다더라. 혹은 3개월 이상 더 수명이 연장된다더라. 이런 소식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자, 그럼 무슨 기술 공개, 뭐 AI 뭐 어쩌고 이런 것들. 관련된 기술이 공개될 수가 있겠죠. 혹은 자율주행 80km짜리를 우리가 돌려봤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현대차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 테슬라가 지금 가장 빨리 하게 생겼죠. 그죠? 이런 것들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매각,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 뭐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겠다.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오, 바이오 핫해지겠네. 이번엔 또 첨생법 관련된 부분이 뭔가 규제가 완화될 것처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거 올라가죠. 뭐 네이처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마를 파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거, 이 선뉴스도 하나만 기억하자. 별표 4개짜리다. 뭐 AWS, 오픈 AI, 대항마로 새 LLM, 올림푸스를 개발한다. 이르면 언제 발표? 12월 발표. 좀 늦어지면 1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추적을 해줘야 된다. 자, 이르면 몇 월 발표. 이런 것들은 보통 다음 달에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한 80% 이상은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연기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뉴스인 것은 사실이에요. 관련된 AI, 지금까지 굉장히 시장에서 오래 소외되고 사실 반도체 종목들 하도 올라가느라고 로봇주도 올라가느라고 정말 정체되었었던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챙겨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뉴스 테마주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뭐 생성형 AI 관련주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HTS나 MTS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 어떤 것이든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정말 수십 개가 나옵니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내가 쫙 간추려서 가장 차트와 수급이 좀 우호적인 것들부터 순차별로 중요도를 좀 체크해주고 그런 종목들 추적해가면서 내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때 매수,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서 비중을 채워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매매법이지만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성과에서 좀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마주 매매하실 때 여러분도 그냥 오늘 당장 뭐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선뉴스 테마주 매매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서서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물량을 모을 때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슈가 발발하기 시작하고 서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뭐예요? 매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할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단타 매매 여러분도 오늘 올라가는 거 샀는데 그냥 오늘 올라가니까 좀 좋아 보여서 샀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체계적인 준비 이런 것들을 없이 주식을 이렇게 내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겠다고 매매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도 많은 종목들 그리고 쓸데없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점. 우린 밑바닥에서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보유기간 길면 어때요?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른 단타 매매를 해요. 맨날 오늘 올라간 걸 매매해요. 그럼 적중률이 예를 들어 5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한 2주 정도 넉넉하게 테마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선뉴스 매매법을 하게 되면 사실상 확률을 80%, 90%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속적인 수익, 그죠? 확률이 좀 높은 매매, 이런 것들 하고 싶어서 주식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이면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뉴스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쫙 나열됐어요. 어떤 게 이제 관련주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만약에 입력이 되었다고 감안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대장주, 부대장주, 3등주를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목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이 종목은 조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별표 5개, 별표 4개, 별표 3개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뭐 차트 패턴이라든가 수급 패턴, 시가총액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과거에 대장주 이력이 있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선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선뉴스. 자, 1월 달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JP모건헬스케어 CES 끝난다고 우리 준비할 테마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뭘 해야 되냐? 1월 달에 저는 2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선뉴스를 포착해서 그 테마를 준비하겠죠. 그죠? 2월 달 거를 1월 달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잘 모아나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잘 모아나간다 하더라도 원하는 성과를 꾸준하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이 방송 시간 이외에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런 강의를 해드릴 시간들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노란 톡방에서 별도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뉴스, 제가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선뉴스가 무엇인지 혹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강의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2024년도 만약에
관심 종목 10개를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종목, 매매 교육 이런 것들 앞으로 이수범 전문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 하단에 이제 그 자막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문자 샵 0082로 이수범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여러분 휴대폰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그냥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과 못다한 이야기 정말 쏠쏠하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좀 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바이오주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여지가 있으니 각각의 특장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놓고 지켜보자, 모니터링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투자로 연결시켜서 수익까지 내신 분들은 더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좋은 흐름들,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는지 정도는 당연히 체크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주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왜 좋을 수밖에 없다? 2024년, 25년 역대 최대의 기술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해드렸죠. 자, 왜 그랬죠?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겁니다. 뭐예요? 자, 뭐라 그랬죠? 고금리 시대. 그죠? 금리 시대. 금리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술 이전이 어떻게 되더라? 기술 이전은 늘어나더라. 실제로. 20년간의 데이터를 쫙 뽑아보니 사실상 금리가 내려갈 때는 기술 이전이 엄청나게 늘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다국적 자회사들이 수조 원, 수십조를 쏟아부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이자 비용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하다못해 신약 개발할 때 이상에서 관련된 기술 이전을 떼온다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까지도 걸려요. 신약 출시까지. 5년, 10년간 어떻게 그 많은 이자 비용을 지불할 겁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고금리 시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봤던 겁니다. 실제 2023년도에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최하를 찍었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2024년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담을 이젠 가이드를 잡은 거예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이 이제서야 기술 이전을 확대할 시기구나. 그죠? 기업 경영인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제가 JP모건 참가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대기업들 위해서는 대기업 구조에서는 사실 물론 이쪽이 가장 큰 또 수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상 보게 되면 기술 이전은 또 중소형 회사에서 뭔가 발생이 됐을 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한미약품급 회사들만 기술 이전이 수조 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2010년대 초중반대 그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당시에 한미약품이 막 3건에 걸쳐서 막 7조 막 이렇게 기술 이전했었을 때 조 단위 기술 수출이 가능하구나 우리나라도. 그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그죠? 처음으로 우리에게 바이오의 맛을 알게 해준 그런 종목이 사실 한미약품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뭐 앞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막 지아이노베이션, 뭐 큐라클 이런 곳들이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하게 됐을 시 최소 1조 이상의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시도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그죠? 레고캠 바이오. 최소 이제 1조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되는. 즉,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있죠. 시가총액이 뭐예요?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규모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조예요. 1조 나왔다 쳐봅시다. 기술이전 1조를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3천억이에요. 주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1조짜리를 따냈어요. 물론 이게 한 번에 1조를 턱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 주고 중간중간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공할 때마다 그때 중간중간에 우리 중도금 주듯이 아파트 살 때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줘요. 단계별로. 마일스톤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술 이전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파맵신이라는 종목이 있다. 자, 그리고 파맵신의 종목 특장점을 제일 여러분들께 정말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뭐예요? 황만편성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 임상 1상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중소형주에서는 임상 1, 2상 여기를 중요하시게 생각하셔야 돼요. 임상 3상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이거는 사실 큰 호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수백억, 수천억이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하지만 임상 1상에서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즉 기술 이전하거나 혹은 임상 2상에서 이미 기술 이전을 해버린 케이스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돈 다 누가 내요?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 그쪽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거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좀 부담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임상 3상 진행하다가 실패한 곳들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주가. 헬릭스미스 그죠? 이런 곳들.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는 바이오 투자를 하기 위해선 임상 1, 2상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안정성 검증 이후에 2단계 투여 용량에 대한 증량 임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자, 치료제 신약이 국채까지 선정되면서 상한가를 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 제대로 이슈가 안 나온 건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재료가 있어요. 뭐예요? 경영권 매각. 경영권 매각에 대한 얘기가 조만간에 아마 나올 거라고 이야기 나오는 중이라고까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렸었죠. 이게 2주 전 관련된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시가총액이 1천억 이하라서 굉장히 어떤 재료가 딱 튀었을 때 크게 움직인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경영권 매각하는 거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래요. 파맵신이라는 종목 보게 되면 이때는 뭔가 좀 그래도 본인들이 좀 할 것처럼 하더니 뚝뚝 떨어졌죠. 주가가. 그죠? 악재를 맞이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돈 없대. 여기 이러다가 임상이고 뭐고 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11월 달에 동전주까지 됐어요. 900원입니다. 900원. 900원까지 내려왔었다가 바닥을 확보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어요. 국채과제 신약되고 관련된 경영권 얘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었어요. 당시의 주가 얼마였습니까? 1,800원. 근데 경영권 매각이 얘기만 나온 수준과 실제로 이것이 또 체결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죠. 맞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 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2주 전에 이렇게 강의했었던 파맵신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파맵신 일본 차트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 그죠? 요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크게 급등했죠?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의 연상에 해당되는 가격까지 올라가서 최고치 2,990원, 거의 3,000원 주가를 육박해야 하는 이런 수준까지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었던 당시보다 무려 66%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중소형 바이오주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인수하는 주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야 라는 이런 청사진들을 딱딱딱딱 제시합니다. 왜?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진행할 거고 지금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어서 2개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더 인수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2개 정도 더 확보할 거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잖아요. 자, 실제 셀트리온 한번 보세요. 서정진 회장이 사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사실 다시 돌아왔죠, 지금. 합병이라는 숙제를 내가 마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경영 좀 물러났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030년까지 자, 매년 뭐 1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혹은 2개 이상을 지금 진출할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가 바뀌거나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맨날 뉴스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맨날 공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만한 공부와 학습을 해주셔야만 이 시장에서 그래도 정보력이 떨어지지 않고 남들과 거의 동등한 선에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요거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펩트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펩트론도 사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이오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사실상 비만 치료제예요. 하다못해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식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큰 화두를 보이다 보니까 큰 화제를 낳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쵸? 주가가 빠졌어요. 이제는 뭐 당뇨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뚝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물론 나중에 그래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끊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저도 매번 뭐 샌드위치, 뭐 햄버거 먹을 때마다 무조건 저는 코카콜라를 같이 먹는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자, 보통 다 당뇨로 시작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이 굉장히 크게 팽창할 수밖에 없겠고 뭐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이거 뭐 효과 좋아요. 이런 것들도 어필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급 그런 사람들이 계속 비만 치료제를 먹고 내가 살을 얼마나 뺐다. 실제로 굉장히 수월하게 살이 빠지더라. 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그런 트위트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비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전체 성인의 뭐 30%, 50%가 앞으로 비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예전 1970년대, 80년대보다는 생활 수준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고기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라면 한 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비만이에요, 비만. 이 비만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 뭐 있어요? 탈모, 그죠? 이런 거. 정말 탈모 치료제 제대로 나오면 수십조 버는 거예요. 제약사들은. 자, 어쨌든 이런 펩트론이 관련된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형 당뇨. 자, 이거 보통 우리가 서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방형. 서서히 방출된다라고 해서 서방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당뇨 비만 치료제를 지속 시간이 무려 몇 배? 4배. 되게 커진 거죠. 그죠? 지속 시간이 4배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한 번씩 먹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하게 뭐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약물 전달 기술, 이거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전 분명히 이 펩트론은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많은 그 회사들의 이제 뭐 미팅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쪽으로 지금 강력한 뭐 M&A라든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좋은 소식이 한번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체 GMP 시설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또 회사들과는 또 차별화된 경쟁력까지 확보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것 외에도 전립선암, 말단비대증, 이형 당뇨병, 이번에도 이형 당뇨병 관련된 또 뉴스 하나 나왔었죠. 자,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까지도
각각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한 3조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거기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기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들리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확인하셨겠지만 글로벌 회사로부터 텀쉿을 수령을 했습니다. 텀쉿이라는 게 뭐예요? 자, MOU 체결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되기 이전에 많은 것들 이제 뭐 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조건이 만약에 정해지게 된다면 조만간 이제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마 1월 달에 또 많은 이제 증권 뭐 전문가들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또 서로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좋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가 나타났을 시 그때 3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개월 안에 보통 이제 굉장히 큰 라이센스 아웃 체결 소식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1월 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3월 달, 5월 달 계속 확해가 계속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보면 12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다. 1월 달에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오주들이. 그러다가 2, 3월 달에 갑자기 또 크게 폭등하기도 합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도 그런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펩트론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그때도 정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다가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어휴, 불안합니다. 야, 이거 차트 다 깨졌네요. 이런 생각하시죠. 이평선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이평선 지금 다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해요? 120선 이탈했는데 여러분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차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121선을 이탈했다고? 와, 481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관련된 호재 그리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차트 다 깨져서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삼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당시의 주가가 28,500원 정도 됐었네요. 보니까. 자, 2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3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차트 이렇게 다 깨졌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정리해야죠. 이탈했는데 가 아니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이슈 타고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대로 절대 안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35,000원까지 주가가 반등하면서 결론적으로 22%라는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고 재료 있고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 차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깨진 걸 외에는 사실상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펩트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은 되게 많았죠. 그죠? 설명드린 게 좀 많았는데 자, GI 101 항암제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9천억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GI 301 같은 경우가 알레르기 치료제인데 3천억 규모로 일본 판권, 그러니까 일본에 해당되는 판권만 기술 이전됐고 그 다음에 1.4조 원, 다른 이제 글로벌 쪽 유한양행이 라이센스 아웃으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1.4조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었었고 자,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건 IR 자료를 보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대표이사님의 이제 뭐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가이드를 좀 보게 되면 5년 내 5건 정도의 기술 이전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이거 사실 되게 큰 겁니다. 왜? 중소형사예요. 중소형사. 누가 보면 지금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시가총액 1조도 되지 않는 회사에서 5년 내에 5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한다? 굉장히 이거 파격적인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을 때 딱 눈치채야죠. 이 기업 뭔가 지금 진행 사항들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지금 임상 후보 물질을 지금 기술 이전을 할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저도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GI108이라고 해서 차세대 대사면역 항암제를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한다. 이것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 승인, 이런 것들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바이오 관련된 이런 호재 뉴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재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GI이노베이션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당시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주가가 한 21,500원 정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이게 다 여기서 이제 힘들어하죠. 힘들어하고 여기서 뭔가 이제 기업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런데 차트 절대 바이오 별로 관계없다. 결국은 뭐냐? 바이오는 이슈다. 그리고 임상이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는 게 또 뉴스가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자, 싸면 쌀수록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GI이노베이션은 12% 정도 이렇게 쭉 그냥 올라왔어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양봉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4,200원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추가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또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어때요? 이거 그냥 계속 올라갈 차트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지? 여기까지 봐야겠다. 보통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목표 주가 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전고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GI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임상의 가치, 향후 기술 이전이 되게 됐을 시에 어느 정도, 몇 천억, 조 단위가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바이오주들은 사실 분석할 게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많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족부궤양이라는 게 있어요. 족부궤양. 족부궤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당뇨가 심해지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발끝이 이 피가 거기까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관련된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서만 관련된 시장으로 최소 3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조 정도의 시장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만이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족부궤양이 발생해서 발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족부궤양 예를 들어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환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면 30만 명에다가 여기에 이제 관련된 치료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 치료제에 대한 그걸 곱하면, 그죠? 필요한 사람들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0만 명이 다 쓰진 않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10%만 처방을 해서 쓴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보통 바이오 제약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이런 그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향후 매출, 기대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를 예상을 해볼 때 거기에 대한 환자 수 곱하기 거기에 대체율, 지금의 현재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 곱하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치료를 통한 그 가격, 치료 가격.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예를 들어서 한 1조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그럼 1조 정도의 향후 매출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누가 사실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조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 신약이기 때문에 최소 50% 남죠? 5천억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럼 5천억에다가 곱하기 5천억 곱하기 예를 들어
5천억 곱하기 이게 단기순이익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단기순이익에다가 곱하기 뭐를 하는 거예요? 이 PER 하는 거예요. 그죠? PER 몇 배 할 건데 신약이니까 뭐 30배는 줘야 되지 않겠어? 혹은 뭐 그냥 15배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띵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거기까지가 이제 시가총액 어디까지가 목표 주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실제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증권가에서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또 큰 공부거리가 되죠. 그래서 지아 이노베이션은 향후 이것도 1월 달에 또 1대1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과연 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조용조용 움직였잖아요, 사실. 다른 바이오 제약사들 지금 물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도 지금 갑자기 치솟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HLB 같이 이렇게 큼지막한 시가총액 5조 원짜리도 크게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지아 이노베이션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놈들이 한번 이슈를 타게 됐을 때 여기서 그냥 갑자기 그냥 장대 한번 끌어올릴지, 아니면 정말 조용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한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거. 투자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공부와 학습, 그리고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 전략적인 부분 다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날 그냥 오늘 이거 좋아 보여서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경제 TV 방송을 보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거나 조금 더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하기 위함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자, 이슈. 그래서 이슈 선점. 이슈를 선점. 주식은 뭐다? 이슈 선점이다. 내가 먼저 이슈를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한 공부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나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싼 구간에서 잡아 나가려는 그런 노력만 기울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슈가 점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이슈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종목들을 잡아 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겠죠, 저는. 그죠? 저점에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하고 대중이 알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뭐다? 분할 매도를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또 수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테마주 선뉴스 매매법. 제가 말씀드린 이수범의 선뉴스 매매법이 무엇인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암기가 되실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해요? 노란 톡방까지 입장하셔서 어떻게든지 추가적으로 이슈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는 거죠. 자, 선뉴스 테마주 손절 케이스 뭡니까? 기대하던 이벤트가 등장했어요. 근데도 주가가 안 움직여요. 혹은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현금 확보하고 다른 또 테마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막 집중 투자, 비중 90%를 한 종목에 넣고 이런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렇게 10%씩 이렇게 나눠서 한쪽 테마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하고 다음 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회전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테마주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더 좋은 이벤트가 나타났거나 혹은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뒤로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는 저 역시도 종목을 그냥 가급적이면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1시간 이외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선뉴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지 가르쳐드리고 싶어도 사실상 많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에게 투자 정보라든가 그리고 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선뉴스 공개, 시장 상황 전략에 대한 분석 공개, 그리고 관심 종목과 매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자막에 정확하게 지금 표기가 되고 있을 건데요.
자, 문자 샵 0082로 이수범 이렇게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12월 달도 이렇게 정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어떠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 계좌를 다시 한번 열어보고 1년 동안의 성과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혹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이런 양질의 공부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그리고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제가 2024년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선뉴스들 그리고 주도주 섹터 이런 후보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종종 가져볼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여러분들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공개방송까지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